지금 정치권 핫 이슈 중에 핫 이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드디어 강서구 얘기만 나와도 강서구. 웃음이 나오는. 드디어 강서가 왔지 않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이세요. 뭐 들을 얘기가 많죠, 저희가. 이곳 강서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민주주의의 희망을, 민생의 희망을 찾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당 16년과 김태우 1년을 강서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과열되는 양상이 있는 게 대표님 플랜카드가 손상이 됐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이렇게 명절 인사 플랜카드를 걸거든요. 네. 그걸 또 불을 질렀어요. 근데 많은 유권자들이 야 김성태 오래 살겠다 불 질러서 그래서. 근데 그는 너무 지금 사실상 양당에서 너무 이 피할 수 없는 선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가열됐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에 누구랑 뭐 먹었는지 사진까지 찍어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 막 지역위원회마다 30명, 50명씩 버스 대절해서 동원을 해서 막 물량 공세를 붓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정권 심판 선거라고 보더라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투구해서 모두들 좀 겸손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 선거이고 최근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잘 된다는 보장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죠. 선거는 그리고 뭐 고개를 쳐들면 진다라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바닥을 잘 훑어야죠. 저 우리 김성애 소장이 뭐 우리 공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 주저함이 없는 분인데 좀 전에 보십시오. 상당히 부자 몸조심하고 또 군에서 굉장히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조심조심하는 저 분위기. 부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강서 지역에 이제 중심 지역이 된 취소됐대요. 그거 이따 물어볼게요. 네. 그래? 요새 취소했어요. 그거 이따 물어볼게요. 명분이 야 전략이 좋네 진짜. 그 유세하면 자극하거든. 진짜 그거 이쪽 결집을 자극하거든. 일단 그럼 이걸 해볼게요. 강서구청장. 말 없다. 네, 진짜. 강서구청장 선거 끝까지 해봐야 된다. 여야 모두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선거 열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고 전국적인 조직을 총동원했다는데 사실은 물어보십시오. 우리 박원순 정의당 운동원한테 물어보시면은 파란 점퍼 내지는 파란 옷 입은 민주당의 전국 조직이 지금 다 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이렇게 총동원령 내리는 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것 아니냐. 그거죠. 뭐 불을 붙인다기보다는 불을 피우신 분도 댕기신 분도 화력을 집중하신 분도 대통령이시니까요. 정권 심판 선거를 대통령이 만들으셨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총선 전초전 맞죠.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서울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고 3개 합친 선거입니다. 예. 결코 작지 않은 선거고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어느 여론조사가 20만 샘플, 30만 샘플을 돌리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경원 전 의원 아까 오셨지만 거기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 강세 지역 선거로 총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저는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당이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어느 당이든 이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할 겁니다. 진 쪽에서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민주당이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 지잖아요.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한 대 세게 맞는 겁니다. 근데 회초리 한 대 딱 맞았을 때 바뀌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지
그냥 이 투표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아 괜찮아 이건 원래 뭐 우리가 질 선거였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총선에 이제 곤장 맞는 거예요. 곤장 100대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인즉슨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면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라도 현 지도부는 나가야 된다는 말씀. 거기까지 나가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도 절대로 선거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거 과정을 쭉 돌아보면 이게 이제 여당의 전략적인 엇박자랄까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게 이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 내지는 뭐 총선 그 사전에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선거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당이 심판론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또 이재명 심판론 뭐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구도를 맞불러면서 메머드급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상임 고문에 무슨 안철수, 나경원 그러면은 여당 스스로 명분 없는 선거에 전국적인 집중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보궐선거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용하게 치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거는 긍정 프레임 잡고 또 뭐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그러면 이 선거를 그냥 민주당 그냥 혼자 그냥 판 벌린한 그 분위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그냥 깨져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도 정말 당의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우선 이 어려운 지기지만 이겨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난 이분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곤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추석 당일만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 2번 하고 국회의원 4번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선거도 이렇게 안 해본 거예요. 그래도 선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있었어요. 최재성 전 수석이 이재명 대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말에 사실 선거에 요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취소가 됐어요. 이유는 뭐라 보세요? 저는 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만든 선거도 아니고 민주당이 기획한 선거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에 의한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였고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인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올 필요가 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그 예술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대에 서길 원하잖아요. 네. 정치인들은요. 선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남의 선거라도.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유세차 올라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잡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만 벌어지면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지원 유세를 취소한 것은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표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이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미뤘던 재판도 또 미루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출석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빨리 그날 재판도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재판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선거의 지원 유세를 다닌다고요? 그럼 기존에 주장해 왔던 내가 단식을 오래 해서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재판 출석도 어려우니 연기해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략상 이번 선거의 지원 유세는 이재명 대표는 나타날 수 없어요. 아니 뭐 그런 아, 걸 부딪히는 거는 신경을 안 썼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지금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 유세라면 갔겠죠. 오히려 와가지고 다른 변수를 만드는, 다시 말해서 여당을 결집시키는 그런 빌미를 주느니 그냥 안 오셔도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기를 바라셨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기를 바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솔직하게. 기다렸어요. 예. 아니
그래서 안 가요. 여당이 기다려서 안 가요. 아니 귀신같이 눈치챘어요. 지난주 지금. 이균용 대법관을 임명 동의안을 갖다 결국은 입법 권력 제1야당인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선거 홍보 팜플렛에 넣지를 않더라고요. 문자 SNS 김태우 봤어. 후보자 공보물에도 윤석열 세 글자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표가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3표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뺏겼지만 이번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세상에나 김태우 그 사람이 다시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 투표하러 갑시다라고 옆집 사람 앞집에 테니스 같이 치는 양반이랑 손잡고 가기가 좋거든요. 철저하게 조직 선거니까 풀뿌리에 있는 우리 민주당원들께서 양손에 한 사람씩 들고 붙잡고 가줘라. 투표하러 가주십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어쨌든 강서 구민들이 여기도 마땅치 않고 저기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분들은 정의당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표의 의미는 실제로 선거에서 3표로 당락이 갈린 적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3표로요? 문학진 의원이 3표 차이로 낙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선거에서. 그 이후에 별명이 문세표가 됐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수십만 명이 투표를 하는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3표 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 가서 투표해달라는 의미로 3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1표, 2표보다 3표가 왠지 좀 새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호소를 들어봤으니까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하고도 서로 판단이 돼가지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받고 시장하고도 서로 뭐 수시로 만나자 그러고 전화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강서가 발전하고 힘.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라인이라는 거 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집권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그 지역 발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보통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 후보는 대통령도 아끼고 신임하고 또 심지어 표현에 한라인이 있다 그런 거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의원님 한라인 혹시 있으신가요? 한라인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저장된 그 명칭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저장된 게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검사 시절. 그러니까 윤석열 선배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죠. 한라인이네요. 근데 한라인은 최근에 언제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드려요. 근데 그 김태우 후보는 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사면복권까지 해서 대통령실이 공천을 줘라라는 뭐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그런 사인 때문에 공천도 주고 출마를 한 건데 그 한라인을 김기현 대표는 모를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모르는 김기현 대표는 한라인이. 공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선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천이 된 거는 김태우 후보가 갖고 있는 한라인을 김기현 대표는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간에 김기현 대표는 총력을 펴가지고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자칫해서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론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로서는 정말 자기 선거처럼 사력을 다해야 되는 선거예요. 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럼 이건 아까 그 공보물에 윤석열 정부 없다는 얘기와 동시에 김태우 후보가 입고 다니는 흰 옷이 빨간 옷을 입지 않고 흰 점퍼를 입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아니, 해석들은 그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도 이게 빨간 자퍼는 기본 베이스인데 네. 또 여기에 흰 베이스를 깔고 이제 기호하고 이름을 넣으면은 워낙 뚜렷하게 나와요, 이게. 제 기억에 의하면 2016년 그 20대 총선 때 소위
친박 뭐 찐박 공천 해갖고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당시 김성태 후보님께서 신옷만 입고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신옷만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눈에 잘 띄기 맞죠? 위함인가요? 그때는 솔직하게 내가 솔직한 입장을 제가 밝히죠. 그때는 제 자신이 좀 자존심 많이 상해 있었어요. 이 진박 감별사라는 사람이 강서라는 지역에 저 말고는 우리 당 입장에서 뚜렷하게 경쟁력을 가진 후보도 없고 거의 단독 후보로 나선 거랑 마찬가지인데 공천을 가지고 끝까지 애를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솔직히 뻘건 잠프를 입기보다는 내가 하얀 잠프를 입고 빨간 제가 글씨를 집어넣고 정신적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신 그거는 거예요. 당이 아니라 나로 선거 치르겠다 이런 나의 마음이었던 자신이 거예요? 더욱더 공고한 나 자신의 의지로서 이 선거는 내가 책임지고 진교훈 후보도 공보물에 이재명 대표 얘기 없고 사진 작게 실려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이 대표랑 거리두기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 지역에서 특히 더 구청장 선거를 하면 지역 이슈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고 한 라인이고 이런 말로 해도 결국 지역에 가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더구나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내가 강서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설명하는 게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단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진교훈 후보 측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자주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공보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천장을 주는 그 사진은 공보물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주 작은 사진으로 놓고 병상에 방문해서 단식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와 그런 각별한 어떤 그런 관계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가게끔 민주당에서 언론 플레이가 됐어요. 그다음 이제 전략은 중도층 무당층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너무 강서구청장 선거에 정쟁 내지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조정한 것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확보했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 무당층. 무당층으로 이걸 지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뭐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적으로 이렇게 네. 당이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후보는 표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면 그 사람하고의 사진 크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작게 넣거나 빼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판스트라다무스를 가보겠습니다. 누가 몇 %로 이길 것인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올라갈 이유만 보여요. 네. 근데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보가 이길 이유만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소속 편향 내지는 애정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소속 편향을 바탕으로 해서 한 0.7%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0.7% 차이로 이긴다. 소속 편향 없이는 노 코멘트. 노코멘트. 오케이. 시작은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신기일전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만큼 반영됐으니까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이 이깁니다. 근소한 차이라면 0.7%포인트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한 2, 3%? 예. 2, 3%포인트로 이긴다. 왜 하셨어요? 아니 뭐 마음 같아서는 정의당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결과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못 좁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이상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투표율도 적절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적절하고 날씨도 적절하고 분위기도 적절한데요. 저는 한 자릿수 정도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 보도에서는 투표율 40%의 득표율 차 15% 차이로 이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바람직한 봤어요. 예. 선거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죠. 뭐 두 자릿수 내기는 예, 그 동네 선거는 견제가 있기 때문에 전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에 모 인사가 우리 당 소속 후보가 뭐 엄청나게 이길 거다 그랬는데 결과는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15%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귀 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18% 차이로 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제가.